안녕하십니까. 김도훈 평가사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감정가는 24년 9월 13일 기준으로 1억 4천이었고요. 지금 9월 23일 진행 최저 입찰가는 6,860만 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현재 기준의 수익률은 21.85%로 매우 우수한데 이 물건이 왜 경매가 나왔는지, 또 그 다음에 이 건물은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신축 건물에 있을 때에 어떤 위험이 발생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이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귀찮은 이론을 좀 설명드리면요. 부동산의 가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격을 판단하는 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셔야 될 요인은 사회적 요인, 그 다음에 경제적 요인, 그 다음에 제도적 요인, 그 다음에 물리적 요인. 요 네 가지 기준으로 부동산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광역적으로 발생되는 것, 즉 나라 전체로 발생되는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이런 요인과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물리적 요인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바라보셔야지 됩니다. 제가 예전에 운전자 말씀드렸죠. 운전을 할 때 초보자들은 막 오만 가지를 보느냐고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운전을 못 하는데 능숙한 드라이버는 딱 필요한 것만 보면서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운전을 잘 하게 됩니다.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막 정신없이 보는 게 아니라 사회적 요인에서는 어떤 요인이 있었는지, 경제적, 제도적, 물리적 어떤 요인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좀 보시면서 부동산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선 설명드릴 오피스텔은 사회적으로 지금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아파트로 가지 못하는 인원들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얼죽신이라는 신축 건물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계속 또 증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광역적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고, 지역적으로 해당 오피스텔이 소재한 지역에서는 이 오피스텔의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는지 판단해 보셔야 되고요. 경제적인 건 당연히 오피스텔 관련 가격과 대출, 그 다음에 수익률, 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셔야 되겠죠. 자, 제도적은 법률적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오피스텔 건물이 불법인지 아니면은 제대로 허가가 나와 있는지,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물리적인 거는 이제 기술적이라기도 하는데 이 건물의 배치나 그다음에 조망 그다음에 구조 이런 부분들 요거는 추가로 이제 나중에 임장을 통해서 더 확인할 수 있는데 임장 가기 전에 나와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어떻게 확인하는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고 임장을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회, 경제, 제도, 물리적 요 네 가지 요인으로 부동산을 바라보시면서 제 설명도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에 대한 그 설명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지역적으로 이 지역에 오피스텔이 있는 것이 좀 유리한가? 그 부분들을 좀 판단해 보셔야겠죠? 자, 보시면 여기 중앙역이 있고, 이쪽에 대부분, 호텔과 오피스텔 그런 것들이 쭉 배치되어 있는 구조죠. 자, 그 다음에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쪽에 하상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길도 있고, 해당 오피스텔은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앞쪽에 또 큰 건물이 또 들어서려고 예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 지역 전체가 오피스텔들이 충분히 공급되는 지역이라서, 이렇게 오피스텔이 단독으로 하나 딸랑 있다라고 하면은 가격 지지력이 좀 낮아질 수 있어요. 아파트가 한 동 있는 아파트보다는 이렇게 집단화된 아파트들이 가격의 영향을 좀 덜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도 오피스텔이 어느 정도 몰려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지지가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로드뷰로 봤습니다. 자, 로드뷰로 봤는데,
이 건물인데 지금 저는 이 건물을 약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뭐가 문제냐면요. 오피스텔을 초창기에 질 때는 이 상가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가를 더 많이 위로 짓고 오피스텔을 반 정도 짓거나 했는데 지금 여기는 상가가 1층, 2층, 3층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상가가 좀 어느 정도로 공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오피스텔이 차 있기 때문에 관리비가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서 오피스텔의 그 관리나 이런 것들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다. 그러니까 주 용도가 오피스텔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선임대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이건 상가가 분양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가가 분양이 안 되더라도 오피스텔 관리비만으로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약간의 우려가 뭐냐면, 지금 이 앞쪽에 공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 건물도 들어선다. 그 다음에 요 건물하고는 좀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건물은 지금, 좀 약간 초창기에 짓고, 뭐 좀 낮게 진 부분이라서 이걸 또 다시 부시고, 이렇게 크게 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쵸?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건물에, 그늘이 좀 지을 수 있고, 조망이 제한될 수 있는, 현재보다 좀 나빠질 수 있는 영향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가격, 경제적 요인에서. 자, 감정평가는 24년 9월에 1억 4천으로 받았고, 1억 4천을 들어가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요 언저리에서 요거는 보다는 조금 더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요 수익률, 지금 현재 수익률을 보면은 현재 21.85%라고 합니다. 즉 2천에 52만 원 세입자를 두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세입자가 두고 있는데 이걸 내가 낙찰 받아서 지금 이제 여기서 분석한 거는 현재 요만큼의 돈에 6,800에 낙찰 받고 나서 그다음에 세를 요만큼 두었을 때의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그쵸? 요렇게만 돼도 나쁜 수익률이 아니죠. 근데 어떤 함정이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오류가 있을지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관계에서는 지금 등기부상에 이제 그 1억 4,800에 19년도니까 이건 분양을 받으신 것 같아요. 건물이 지어진 거는 21년도에 지어졌으니까 그래서 분양을 받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 설정된 거 말소 기준으로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입자는 소액임차이기 때문에 요또 받아갑니다. 그래서 명도에 대한 것들도 권리적 문제에서는 크게 발생하지 않고 어찌 보면 깔끔하게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월세가 지지가 되냐, 유지가 되냐, 그 부분이 핵심일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더블아에 대한 건물 월세에 대한 것들이 쭉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동으로. 자,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보고 싶다. 그럼 실거래 상세 거래 내역을 좀 보시면 더 많은 디테일한 자료가 있죠. 자, 그러면은 보니까 지금 6.4평 우리는 현재 대상 건물은 11층입니다. 월세가 2천에 50만 원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상은 11층이고 어쨌든 유사한 구조기 때문에 요게 호수가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2천에 50만 원 정도도 우리도 가능하다. 500에 60도 가능하고 그렇죠? 11층에 대한 전세는 또 1억 2,800 정도까지도 올 1월에 유지가 되어 있었네요. 자, 그래서 충분히 가격적인 면에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건물을 보시면서 배치도를 한번 보는 걸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요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제 요 동서남북을 표시해 줬잖아요. 여기가 도로변이에요. 도로변이고 요쪽이 이제 남향이기 때문에 햇빛이 잘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적으로 11층이 되니까 앞쪽에 큰 나지가 있어서 여기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조나 조망에서는 그렇게 크게 물론 지금은 앞에가 나지라서 뻥 뚫려서 저 멀리까지도 보이는데 그거는 좀 제한될 수 있지만 일조에 대한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것이 포인트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사항을 보면은 저희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만약 상가라고 하면은 감정평가사들이 보는 호별 배치, 감정평가사가 안 봐도 여러분들이 볼 때 호별 배치의 우수성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주요한 요인은 뭐냐면 접근성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이게 상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승강기에 나오자마자 바로 보이는, 승강기에 나오자마자 바로 보이는 요 건물들이, 요 호수들이 더 우수한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이게 지금 주거용이잖아요. 자, 주거용이라면 정반대입니다. 자, 만약 여기에 이 앞에 요 옆에 있는 호수라고 하면은 계속 승강기 띵동 띵동 뭐 이 소리 계속 나오고 사람들 나오면서 한마디 하고 엄청 시끄러울 겁니다. 뭐 우리 간단하게 뭐 호텔이나 뭐 이런 데 가봐도 승강기 앞쪽에 통로 쪽에 있는 데는 엄청 시끄럽잖아요. 자, 근데 얘는 지금 이쪽에 와서 또 더 이쁜 건 뭐냐면 소리, 제가 음향공학자는 아니지만 소리가 한번 튕겨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그러고 나서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 건물에서 주거적으로 제일 안정하고 좋은 건물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이 건물 여기 3개 호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까 2000에 50 받았던 거가 9층이라면은 여기는 2000에 20도 지금 있는 받는 것만큼 52만 원만큼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배치도 상으로 실제 현장을 조사해 보진 않았지만은 조금 더 또 긍정적인 부분은 여기 중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이 있는 것 같아요. 문을 설치해 놓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문을 열자마자 신발장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 있고, 샤워부스 있고, 주방 있고, 문 닫고 나와서 나의 공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건물은 햇빛도 들고 어쨌든 조용하고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건물은 이렇게 설명을 마쳐드리고요. 자세한 설명은 네프콘에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